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시기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20일 앞선 2월 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바이러스 영향권에 들어서 있었다는 이야기로 풀이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가까운 교회로 꽃 구경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보건당국이 사망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기온이 오르면서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출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주민들의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 사람들의 외출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나 갤리 보건서비스 국장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망은 신규 감염 사례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진다면 오는 8월 1일까지 LA 카운티 주민 11%가 감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출과 6피트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욱 늘어날 것이란 겁니다. 오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정오 TV 담화에서 자가 격리 기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조금만 더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확진자는 37,787명으로 어제보다 444명 늘어났고 사망자는 19명 늘어난 1,438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고 1일 사망자는 50에서 6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중 한인타운 확진자는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만성호흡기 환자와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들에게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택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 낮은 연령대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21일 기준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입니다. 17세 미만 청소년 감염자는 768명, 18세부터 49세 사이 감염자는 17,009명, 50세 이상 64세 미만 감염자는 9,517명입니다.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되던 65세 이상 시니어 확진자는 예상보다 적은 8,035명에 불과합니다. 현 상황으로는 65세 미만 연령대가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감염률 역시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65세 미만 연령층보다 자택 대피령을 더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에 대한 편차는 존재하지만 남녀 확진자들의 성별 구성비는 거의 대등합니다. 여성은 17,411명, 남성은 17,718명으로 여성 확진자가 남성보다 307명 적은 수준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질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갈 경우 반드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외출을 했다 돌아왔을 경우 반드시 신체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인후통을 동반한 호흡곤란과 발열 증세가 있을 경우 즉시 진료소를 찾아 바이러스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자는 37,788명, 사망자는 1,44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난이 탄탄한 기업들이 앞다투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정작 영세업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행동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을 규제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오히려 대형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 한도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다며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을 정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재무부는 자본이 충분한 대형업체는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의 소관으로 지급이 진행돼 왔는데 공정한 지급을 위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같은 여론이 지속되자 미국 명문대학들도 고등교육기관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부유한 하버드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 명문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다른 대학을 위해 돈을 써달라며 지원금을 모두 반환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내에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올해 대선은 누가 더 표를 많이 받는가가 아닌 경합주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에 쏠려 있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기 침체에 대한 해소 능력이 오는 11월 대선의 판세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NBC가 지난 17일과 18일 6개 경합주 유권자 5,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히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47.5%, 바이든 전 부통령은 46.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여론조사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경합지역 3개 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의 절반가량이 코로나19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이후 경기 침체 해소까지의 결과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위험에 노출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수업종 종사자들 돕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뉴욕 시의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실질적 대책 방안에 대해 패키지 조례안을 일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뉴욕주 비상사태 장기화로 인한 필수업종 노동자들을 직장과 가정 안팎으로 보호하는 항목들이 추가돼 정당 사유 없이 해고 금지, 계약직 노동자 유급 병가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필수업종 노동자에게 보너스 지급 금액도 4시간까지 $30, 최대 8시간 이상 시 $75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업종 근로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몸이 아파 해고돼 렌트비를 낼 수 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랜드로드가 임차인 또는 세입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없으며 렌트비 명목으로 피해를 입힐 시 벌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거 금지와 채무 상환 기간도 유예됐습니다. 세입자 퇴거 금지는 기존 3개월에서 내년 4월까지 대폭 연장됐고 집행관에 의한 채권 추심 집행이나 강제 퇴거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임차인을 괴롭히는 랜드로드에게는 현행 $2,000에서 5배 인상된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보호 방안으로는 이를 위반한 랜드로드에게 $10,000에서 최대 $5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업용 리스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홈리스 쉘터 단체 공간 이용 시 코로나19 집중 환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뉴욕 내 빈 호텔 객실을 홈리스에게 개인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확대 및 보호하기 위해 75마일의 도로를 폐쇄해야 한다는 안건도 상정된 바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다음 주 중 각 조례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 인구조사에 많이들 참여하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가장 편리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손쉽게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한국어 홍보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한국어 홍보 영상은 모두 2개로 코로나19 사태에도 인구조사 참여가 집에서 쉽게 가능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참여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무엇일까요?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합니다. 이번 홍보 영상은 한국어를 비롯해 18개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이 다음 달 1일 이전에는 어떠한 주도 경제활동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적어도 다음 달 중순인 25일까지 자택격리가 유지돼야
질병 관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